자, 그러면 시작할게요. 에센스. 오늘은 되게 피곤한 아침이었어요, 뭔가. 자, 에센스 1기 3편. 그래도 신나게, 상큼하게, 빠밤! 자, 코너스톤. 코너스톤은 이제 기초, 뼈대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우리가 집을 지을 때 밑에 석가래? 뭐 그런 거. 그래서 이제 보통 기초를 얘기하는데 많이 하는데, 여기 있네. 주축돌, 주춧돌을 얘기하는 건데, constrain FKIK를 먼저 해볼 거예요. 이게 센스가 뭐 일하시는 분들은 이거는 쉽게 아시겠지만, 보통 처음 접하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했기에, 보통 이거를 접고 가야 될 것 같고요. 얼마 전에 단톡방에서 그 프리리깅 못 쓰냐고 하시는데, 저는 얘 좋아합니다, 얘. 얘가 진행조인가? 그래서 우선은 FKIK부터 알아볼게요. 컨스트레인 가기 전에. FKIK는 IK는 inverse kinematic이고 FK는 뭔지 기억이 안 나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맞아. FK는 for kinematic이었어. 대단하세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우리가 보통 이거를 FK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뼈가 이렇게 있으면 이 관절을 하나씩 돌려갖고 키를 잡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포즈를 진다고 치면은 나 삐졌어. 이런 거 한다고 치면은 이제 이렇게 관절 하나씩 돌려갖고 하는 거를 FK라고 하죠. 근데 이제 FK는 우선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는데,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 모든 각도를 이렇게 다 움직이게 돼 있잖아요. 근데 사실 나중에 리깅 공부 해보시면 알겠지만 이 쪽에 있는 조인트는 이 엑시스밖에 움직이면 안 돼요. 그리고 얘를 돌려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팔목을 이렇게 하면은 이 손목이 이렇게 돌아가는 거지, 이 뼈 자체가 이렇게 돌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얘랑 이게 돌아가는 거라서 혹시라도 나중에 리깅 하실 일 있으면은 무슨 축이냐, 이 축은 이제 안전강화도 가끔 뭐 우리가 프레임상에서 포즈를 예쁘게 하기 위해서 인체학적으로 말이 안 되지만 할 때가 있잖아요. 뭐 그럴 때는 뭐 상관없죠. 근데 보통 저는 이제 이쪽이랑 얘를 돌려서 하는 걸로 이제 배웠습니다. 아니, 자꾸 버퍼링이 나나? 왜 나지? 아무튼 뭐 FK는 그런 형식이고요. 약간 우리가 관절 하나하나 움직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보통 애니메이션이 뭘 잡을 때 이렇게 하나씩 깎아나가는 작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관절 하나, 뭐 이런 허리 컨트롤 하나씩 하시다 보면은 제가 원하는 샷을 금세 만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진 않겠지만. 따단. 그리고 이제 이게 IK. IK는 우리 관절 하나씩 움직이는 거와 달리 그냥 얘가 이제 따라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그 이렇게 실로 된 인형, 이렇게 마리오네트 같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묶여서 올리면 그냥 이렇게 올라가고, 그렇지, 꼭두각시 그런 애들 이제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약간 이렇게 올라가고 내려가고. 그래서 아까 나 삐졌어 같은 거 만들려면 이제 얘를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해서 돌려서 이렇게. 더 삐진 거 같네. 아무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FK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얘가 이렇게 내려가거나 이렇게 하면 손이 고정돼 있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내려가면
또 손도 이렇게 내려가줘야 되고 이렇게 내려가줘야 되고 하는 단점이 있는데 그거는 여기 이제 세팅을 바꾸면 돼요. 이 세팅은 거의 다 있을 거예요. 월드라고 아니면 이제 팔로우라고 스페이스 축을 어디에 따라 다르게 할 거냐 그런 건데 이제 그 전 이거 같은 경우는 이 스페이스 축이 월드에 있기 때문에 가는 거죠. 그 저 컨트롤러의 월드 축이 COG가 많이 되니까 FK랑 IK 중에 어떤 거 많이 쓰시나요? 라고 하시는데 저는 FK를 좋아해요. FK를 좋아하고 근데 돌이켜보면 IK를 많이 썼던 것 같아. 그러니까 저는 IK는 뭐 내가 어떤 물건을 이렇게 잡거나 뭐 그러니까 그 손이 어떤 거에 컨택이 되어 있으면 무조건 IK를 써요. 그러니까 뭐 땅을 짚고 일어난다거나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뭐 문을 연다거나 아니면 뭐 뱀을 이렇게 잡는다거나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저는 조금 까다롭게 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거에 컨택이 있으면 무조건 IK를 쓰는데 그 컨택된 대상이 그 캐릭터를 이끌어야지 IK를 써요.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캐릭터가 칼을 갖고 있다. 그러면 칼 같은 경우는 칼이 막 나를 이렇게 이끄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이제 내 힘을 가지고 칼을 사용하는 거니까 그런 경우는 그냥 FK에서 컨스트레인 해갖고 하는 게 더 편하기도 하고, 예,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보통 저 같은 경우는 사족이랑 크리처를 되게 좋아하는데 또 그쪽 일을 했고, 근데 이제 보통 그러면 거의 다 FK가 아니죠. 왜냐면 이제 땅이 계속 붙어 있으니까. 근데 이제 저 개인적으로 FK를 좋아합니다. IK는 뭔가 새침한 것 같아서 싫어. 그리고 네, 우선은 뭐 기본적으로 FK, IK는 그런 차이가 있다는 정도만 아시면 되고요. 뭐 직접적인 거는 작업을 해보시면서 어, 뭐 어떤 건가 해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컨스트레인에 대해서 갑시다. 컨스트레인 이것도 아마 뭐 되게 쓰실 일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애니메이션 탭에 가시면은 컨스트레인 따단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리고 아웃라이너가 어딨냐. 아, 여기 있다. 다시 해봐야지. 오케이. 그래서 아웃라이너 보시면 우리가 이제 이런 물체를 잡는다고 칠 때 FK를 우선 잡아볼게요. 이제 페런트 하시면 그러니까 되게 간단하게 내가 얘를 선택하면 두 번째 선택한 게 첫 번째 선택한 거에 종속이 되죠. 그러면 이제 얘는 이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따라갈 수 있는 거죠. IQ를 해볼까요? 페런트 이렇게 종속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우리가 뭔가를 잡는다거나 그럴 때 이제 컨스트레인을 하는데 그쵸. 그럴 때 컨스트레인 많이 써요. 그래서 포인트 원래는 이제 그 하이라키 개념으로 컨스트레인의 페런츠는 그 하이라키 예. 그 구조로 인해서 이제 위에 게 움직이니까 밑에 게 따라간다는 그런 거고요. 이제 포인트는 포지션, 오리엔트는 이제 로테이션만 원래는 담당을 했는데 보통은 이제 페런츠 많이 씁니다. 근데 이게 뭐 나중에 많이 들어가면은 힘들어지죠. 아무튼 제가 나갔다가 다시 와볼까요?
재부팅을 했는데 그러네. 그러면은 근데 수업 중에 나가기가 애매해서 우선은 뭐 그냥 할게요. 조금만 더 심해지면은 너무 제가 어느 정도로 심하게 끊기는지 잘 몰라서 예. 그래서 이제 FK, IK 컨스트레인에 대해서 어 대략적으로 정말 대략적으로 설명을 한 거고요. 뭐 나중에 아주 디테일하게 작업하실 기회가 있을 거예요. 뭐 폴벡터 이런 것까지 다 설명하기에는 사실 애니메이터가 그렇게까지 많이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진 않고요. 그리고 한 가지 이제 마지막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우리가 보통 제가 예제로 드린 건데 우리가 이렇게 두 개에 대해서 컨스트레인을 시킨다고 할 때 이렇게 두 개를 직접적으로 컨스트레인하는 걸 추천하지 않아요, 저는. 어, 여기 안에 로케이터를 받고 그 로케이터가 두 개가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는 포지션, 하나는 로테이션. 어차피 포지션에 컨스트레인을 걸어 놓으면 그 밑에 하이라이트에 있는 로테이션도 같이 움직이겠죠. 그 로테이션 밑에 있는 이 실린더도 같이 움직이겠고, 그래서 실린더 내는 직접적인 키가 안 들어가게, 뭐 손목도 이것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이게 하이라이키 구조가 여러 개가 될수록 직접적으로 닿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 물체만 오프셋을 준다거나 뭔가 그런 자유도가 더 많죠. 무슨 말인지 알라나? 그러니까 어 얘가 이렇게 딱 잡혔어요. 그래서 이렇게 따라가잖아요. 이나 뭐 이런 거를 더 박아서 그 컨스트레인을 걸면 이렇게 따라가도 얘를 개별적으로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직접적으로 해버리면은 얘를 못 지워요. 얘를 베이크하거나 뭐 커넥션을 브레이크 하거나 뭐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그냥 보여드려야 되나? 한번 해볼까요? 근데 오늘 설명할 게 많아서 이거는 조금 있다가 시간이 남으면 보여드릴게요. 오늘은 조금 설명할 게 많아요. 빠밤. 진블락. 레고 아닙니다. 김블락이라고도 하고요. 아무래도 한국에는 김치성이 많으니까 김블락이라고 하는 것 같아. 외국에는 짐이 많으니까 짐블락. 죄송합니다. 자, 짐블락은 뭐냐면 이제 우리가 보통 처음에 3D 배울 때 이 축 공부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레프트 핸드 왼손잡이는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축이 뭐 이게 Y고 뭐 이게 X고 이게 Z다 이렇게 하고 라이트 핸드는 이제 이렇게 해갖고 이 우리 축을 외우잖아요. 이거 나무였나? 아무튼 지금 이렇게 모니터 앞에서 바보같이 따라하고 있는 거 다 압니다. 이렇게. 그래서 어 그래서 이제 이 축을 보통 이렇게 외웠는데 짠 이것도 깡길라나? 이게 이제 축이에요. 그러니까 뭐 짐벌락. 근데 이제 저는 김씨가 좋기 때문에 김벌락이라고 하겠습니다. 이것도 어려운 김블락이라고 하는 블락이라는 애들도 있고 아무튼 삼천 공간에서 오일러각을 이용하는 방식으로 회전을 다룰 때 맞닥뜨리게 되는 부작용이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오일러각이 뭔지. 우선은 기본적으로 이런 거예요. 우리가 뭘 이렇게 움직일 때 그 축이 움직이잖아요. 그 축이 움직일 때 지금 이 순간처럼 모든 축이 겹쳐버리면은 그게 튀거나 360도로 돌아가거나 뭐 그러한 현상을 얘기하는 건데
우선은 회전축이 세 번째 전으로 보이는 현상을 말한다. 빠밤. 아이고. 자, 오일러각. 각축에 정해진 순서대로 작용했을 때 표현할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거 설명하고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로컬의 좌표 회전축이 아니라 전역 좌표, 그 전역 좌표의 회전축을 기준으로 회전하게 된다. 그래서 이제 뭐 이거는 각축의 회전 크기가 다르더라도 회전하는 순서가 다르면 다른 각으로 표현이 된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보시면 아는데, 제가 허접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자, 우리가, 그러니까 뭐, 이 파란 축이 이걸 이렇게, 얘가 뚱뚱해서 표시가 안 나는구나. 이렇게 해야겠다. 이제 이게 비행기라고 생각을 해봐요. 스텔스 비행기. 근데 이제 파란 축이 이 로테이션을 담당하고, X가, 축을 거꾸로 만들었네? 괜찮아. 아무튼, X가 이렇게, Y가 이 축을 담당한다고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비행기가 미사일이 온다 피하자 히야 이렇게 될 때는 이 축에서는 이게 가능해요. 그쵸? 근데 나는 하강을 하겠어. 이렇게 해서 90도가 됐을 때는 이 축과 이 축이 겹쳐버리죠. 같은 지금 이 좌우 회전이 돼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 이 축의 자유도를 상실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고리가 도는 것 때문에 첫 번째 고리와 세 번째 고리가 겹쳐지지만 첫 번째 고리와 세 번째 고리는 회전이 겹쳐버리기 때문에 한 축에 대한 자유도를 상실하게 된다. 그래서 두 번째 고리를 움직일 때는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데 이게 바로 김시성을 가진 블락시의 현상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얘가 이 땅 밑을 바라보고 있는데 단순히 이렇게 돌렸어요 지금. 땅 밑을 바라보면서 얘가 이렇게 꺾는 거예요. 근데 이거 제가 이게 진블락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지금 키를 다 지워보면은 얘가 이렇게 휘어요. 그래서 제가 키를 뭐 노가다로 줬죠. 이렇게 일자로 되도록. 이거는 사실 뭐 진블락 현상이 이제 제가 처음에 이거를 세팅할 때 축을 억지로 뒤틀고 리셋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거고. 어,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고치냐. 그래서 이 끝 아크를 보면은 얘가 매끈하게 이렇게 내려오지 않고 이렇게 회전이 이렇게 돼 있죠. 지금 이렇게 갔다가 뒤틀렸다가 다시 원래대로 가죠. 이게 이제 축이 엉켜서 그런 건데 그래 해결법이 뭐단 게 무엇이 중요한디 노가다 아까 제가 한 것처럼 한 프레임씩 키를 주면 됩니다. 키를 주고 그 다음에 어 키를 주고 그리고 뭐 로케이터나 이런 거에 이제 베이크를 해갖고 카피를 한 다음에 그냥 날려버리고 축 정리를 하고 다시 해도 되고요. 근데 뭐 많이 걸리죠 시간이. 이제 로케이터 막기 그리고 이제 컨터니온 이건데 보통 얘 왜 나왔니? 보통 이제 이런 게 있을 때 얘 왜 이래? 어.
이게 오일러 필터는 안 먹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오일 이, 이게 오일 룰러 필터인가? 아무튼 이거를 쓰면은 될 때가 있는데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거는 어 그러니까 내가 손목을 이렇게 돌렸어. 0 각도에서 360도 돌렸어요. 그 다음에 또 360도 더하면 얼마야? 700 아무튼 계속 돌리면은 이게 그래프상 얘가 이제 계속 이렇게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얘 혼자만 올라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분별 현상이 일어나다 보면 이렇게 튀기 때문에 한 커브가 올라가요. 그래서 그걸 맞춰주기 때문에 그런 거지. 사실 이게 짐벌락 현상을 해결하는 솔루션이라고는 볼 수는 없고요. 제가 그러면 어, 다시 갔다 올까요? 아, 어딜 가? 다시 껐다가 해볼게요. 해볼까요? 예, 너무 심한 것 같으면 그러고 세 명이 동의하면 바로 그렇게 할게요. 알겠어요. 그러면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지금은 좀 괜찮아졌나? 어, 훨씬 괜찮나? 엄청 괜찮나? 네. 우선은 이 짐벌락 문제는 그 보통 이제 뱅킹 시스템이라고 비행기가 그 쓰는 시스템과도 비슷한데 아폴로호도 그 우주선 아폴로도 이제 이것 때문에 착륙에 고난이 있었다고 하죠. 그래서 보통 이 앵글을 사용하는 이제 오일러 시스템 마야, 맥스, 라이트 웨이브, 소프트 이미지는 이러한 그 짐벌락 문제를 가집니다. 다시 한번 설명하자면 이게 가장 얘 왜 이러니? 독립적으로 이제 이게 생기는 이유는 이게 설정한 순간 각 축을 독립적인 X, Y, Z로 되어 있는 최소한 X, Y, Z로 회선 순서가 되어 있다는 거는 X축으로 오브젝트를 회전시키고 그 다음에 Y축으로 회전을 하고 마지막으로 Z축으로 회전을 한다는 그 순차적인 의미예요. 제가 그러면 이번에는 완전히 천천히 끊겨도 이해할 수 있도록 부드럽게 이야기를 해볼게요. 천천히. 인용양용 반대죠. 그래서 자, 이거 지금 어려웠어요. 쿼터니언. 네, 이게 이제 사원법이라는 건데, 뭐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같은 문제가 있죠. 여기서 단순하게 이렇게 내려가는데 또 휜단 말이지, 이렇게. 그럴 때 이제 이 쿼터니언 시스템이 뭐냐면 우리가 지금 이게 3차원이잖아요. 근데 이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4원법, 윈도우 에디터에 가면은 지금 이렇게 꼬여있는 게 보일 거예요. 이게 꼬여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우선은 휘죠. 근데 여기서 이렇게. 근데 이제 커브 가서, 여기 있다. Change Rotation Interpolator 끝에가 뭔지 모르겠는데, 이제 여기를, 이 컨터니언, 이거를 누르면 얘는 이렇게 휘어서 내려오는데 얘 같은 경우는 바로 이렇게 내려오죠. 얘도 휘네? 이거 처음에 이건 내가 키조석으로 보고. 근데 이제 이거는 짐벌락을 잡아줘요. 확실히. 다 잡아주고. 근데 잘 안 쓰죠. 그러니까 이거를 어떤 프레임만 짐벌락이 튀는 구간에만 쓸 때도 있고 근데 이건 커브 자체를 바꾸기 때문에 그 구간 자체를 그렇게 바꾸긴 힘들 거고 보통 이제 마지막에 애니 키를 다 잡고 짐벌락을 고쳐 놓을 때 쓰죠.
근데 저는 솔직히 이제 노가다 하는 게 편해서 노가다로 많이 하고요. 네, 인생이 노가다요. 그래서 이 커터니어 회전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훨씬 더 튼튼해요. 얼만큼 회전하는지 알려주는 4개의 값과 회전하려고 하는 방향을 구하기 위해서 동시에 3개의 축을 평가합니다. 그래서 짐벌락에 대해서는 고민을 안 하셔도 되고요. 왜냐면 3개 축에 대한 동시 업데이트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뭐 이거 같은 경우는 그럼 이제 순차적으로 얘가 움직였으니까 이렇게 움직이고 그 다음에 얘가 밑에 종속돼 있으니까 이렇게 움직이고 이거를 이제 순차적으로 업데이트를 하기 때문에 짐벌락이 일어나는 거고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나? 그래서 커터니언을 사용하게 되면 이제 오일러 앵글보다 이해하기 훨씬 더 복잡하죠. 동시에 다 업데이트가 되니까. 그게 이제 단점이고 더 이제 강력하게 해주는 게 커터니언 회전. 근데 보통 코드에서 어, 이 오일러 회전을 많이 쓰죠. 왜냐면 이게 애니메이션 하기가 편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 커터니언은 우선 그런 제약이 있다는 거. 그래서 여기 있죠. 좋은 점. 쉽게 한 축을 정해서 회전시킬 수 있다. 360도 회전할 수가 있다. 탄젠트 윙이 용이하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다른 축과 다른 축에서 이동이 부드럽다. 튀거나 긴블락으로부터 자유롭다. 이거는 이제 360도 회전은 커터니언은 모든 축이 대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이 360도를 할 수가 없죠. 그리고 이거는 아닌데? 이거는 오토데스크가 잘못했네. 내가 해석을 잘못했구나. 이거는 이제 예측하기 쉽죠. 예측하기 쉬운 거고, 이게 어려운 거죠. 360도 회전을 할 수가 그 커브가 비주얼라이즈 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제, 얘가 없다는 거지. 오늘 왜 이러니. 그래서 이제 커터니언을 사용하면은 탄젠트를 수정하거나 그 커브를 수정하기가 정말 상당히 힘듭니다. 집에 가서 한번 지금 자급적인 손목을 커터니어로 바꿔놓고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또 이제 빠밤 스트레이트 왜 이렇게 오늘 영어가 많니? Straight ahead action and pose to pose. 잘했어. 자, 보통 이제 우리가 애니메이션 할 때 이렇게 하는 게 있죠. straight ahead action and pose. 제가 원래 제가 말씀드린 딕션이 안 좋다고 이게 영어 할 때도 딕션이 좀 짧아요, 제가. 그래서 이제 보통 straight ahead action 이거는 이렇게 우리가 뭐 얘가 여기서 이렇게 달려나가서 고양이를 잡는다고 칠 때 이렇게 한 키포즈씩 잡아 나가는 거죠. 잡아 나가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는 거에 있어서 하나씩 잡아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했다가 주먹을 딱 때려. 그러면 이걸 키를 잡고 이렇게 순차적으로 해나가는 거죠. 네, 이렇게 뭐 이건 썸네일 수준이지만 뭐 이런 식으로 해도 되고요. 그리고 뭐 이런 식으로 걸어서 하는 것도 있고. 근데 이제 이 반대로 이거는 이제 키포즈만 잡아놓은 거죠. 포즈 투 포즈는 아예 처음과 끝을 정해놓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때리는 걸 정해놓으면 이제 중간 키를 주면서 팔로우 스루나 오버래핑을 주는 거죠. 두 개의 방식 다 차이가 있는데 요즘에는 스트레이트 어헤드를 많이 쓰는 걸로 알아요. 얘 왜 또 나오니? 그 장점이 있는데 이제 straight ahead action은 흐름
유지할 수가 있고, 왜냐면 이제 계속 같은 거를 이렇게 해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연속성이 있고, 그리고 이제 재밌는 상황이 발생을 하죠. 내가 이렇게 액팅을 하다가 왠지 우리가 그 타인과 시공 속에 같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본다거나 뭐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넣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어 길어지죠. 보통 그런 식으로 하면은 스트레이트 어헤드 방식으로 하면은 샷 플래닝이 어떻게 보면 안 돼 있다고도 생각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길어지고 늘어질 때도 있고 포인트를 잃어버릴 때도 있고 내가 여기서 걸어가는 게 목적인데 걸어가면서 뭔가 딴 데도 이렇게 보고 뭔가 재밌는 요소를 나름대로 추가를 하다 보니까 포인트를 잃어버릴 때가 있죠. 너무 많은 아이디어도 안 좋은 때가 많기 때문에. 그리고 이건 2D에서 하는 얘기인데 이제 사이즈가 달라진대요. 내가 처음에 이렇게 하면서 본다, 새가 있네, 뭐 죽고 뭐 이렇게 하면은 나중에는 그게 이제 계속적으로 1프레임, 2프레임, 3프레임, 4프레임, 5프레임 하면서 조금씩 사이즈가 달라진대요. 얘는 누군가요? 이말년 아니요? 아무튼 그 사이즈가 달라지기 때문에 2D 쪽에서는 이제 이러한 단점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때 쓰는가? 효과, 흐름, 뭐 이런 걸 때 많이 썼다고 해요. 그러니까 원래는 뭐 2D 같은 경우는 이제 물, 뭐 이런 거 사이클을 만들 때 물, 뭐 이런 거는 유기적인 움직임이기 때문에 처음과 끝에를 정해놓고 중간을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중간에 처음과 끝에는 정해놓겠죠. 사이클인데. 근데 이렇게 불이 막 이렇게 피어나고 막 이런 거는 하나씩 그 타이밍으로 그려야지 자연스러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러한 용도로 2D에서 개발이 됐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포즈 투 포즈는 반대로 우리가 샷 플래닝을 명확하게 하면은 시작을 하기 때문에 제가 생각에 3D에서 많이 쓰이는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 포스트 포즈는 거의 안 쓰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니까 정말 내가 이 샷이 어떤 식으로 나갈 거다라는 구상이 다 돼 있거나, 그러니까 뭐 간단하게 얘기해서 내가 여기서 여기까지 뭐 액션샷을 하는데 여기서 여기까지 얘가 팍 뛰어갖고 뭐 밟고 뭐 이렇게 뛴다고 쳐봐요. 그러면 그때는 이제 쓰죠. 여기랑 처음과 끝을 맞춰놓고 그 다음에 런 사이클이나 이런 거 보폭을 맞춰놓고 그래서 그 사이를 정리를 한 다음에 밟고 이렇게 하죠. 근데 이거를 뭐 그걸 안 하고 내가 스트레이트 어헤드 방식으로 하나씩 잡으면 이게 너무 멀거나 이렇게 너무 가까워질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약간 FK, IK랑 비슷한데 어떤 지점에 컨택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저는 그걸 쓰고 안 쓰고를 쓰는 것 같아요. 키포즈만 잡는 것도 좋죠. 자, 그리고 클립 기획하기. 빠밤. 이 부분은 나중에 어드밴스 때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할 건데 우선은 클립을 나중에 기획하시는 이거는 이제 제가 나중에 어드밴스 지금 커리큘럼을 거의 만들었거든요. 거의 만들었는데 이제 첫 4주차 때 나오는 내용의 연장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되게 브리프하게 할 거고 클립 기획하기는 이게 JP상이라고 정말 유명한 애니메이터가 있어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분이 얘기를 하셨죠.
이 애니메이션은 태엽이 달린 자동차 같아서 이게 정말 플래닝을 많이 하고 준비를 많이 할수록 멀리 나간다. 관객한테 임팩트를 준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저 아는 형이 정말 좋아하는 말이고 저도 어느 정도 예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정말 이게 우리가 준비를 어떻게 하고 철저하게 어떻게 관객을 위해서 만드느냐에 따라서 그 관객이 받는 임팩트가 정말 달라요. 달라서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하나씩 다 계산하는 거지. 우리가 파티 플래너처럼 뭐 이때 뭐가 들어오고 이때 뭐가 들어오고 이런 것처럼 이 애니메이션도 하다 보면은 리듬이 있고 그 흐름이 있어요. 그런 부분 하나씩 하나씩 건드려 가다 보면 그게 이제 팡 터지는 거지. 빠 이러면서. 근데 이제 그 부분이 어려운 거죠. 몇 초? 우선은 클립 기획할 때는 기본적으로 뭐 몇 프레임에 무슨 키가 들어갈 거야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몇 초가 될지 정해야 되죠. 너무 긴 클립은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한 7초에서 11초, 2초? 뭐 이게 제일 적당한 것 같고 처음 해보신다면 뭐 4, 5초짜리 짧은 클립도 괜찮아요. 그리고 이제 어떤 카메라를 쓸지 뭐 바디 앵글, 뭐 하이 앵글, 뭐 로우 앵글, 뭐 체스트 샷, 뭐 어떤 포컬 랭스는 뭐고 뭐 어떤 앵글에서 어떻게 쓸지 이거는 나중에 그 레이아웃 선생님 수업을 들으면은 조금 더 아시겠지만 카메라도 그 스토리텔링의 일부분이거든요. 카메라로 얘기해 줄 수 있는 게 많고 왜 이 카메라 사실 왜 이 카메라 샷을 선택을 했는가에 대해서도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애니메이션은 모든 게 이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뭐 이유 없이 한 행동도 있겠죠. 근데 그거는 이제 제가 이유를 못 찾아서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고 다 이유가 리깅도 그렇고 다 그러네. 뭐 이유가 있어야 될 것 같아. 아무튼 그래서 어떤 카메라를 사용해야 될지 뭐 카메라 흐름 뭐 나중에 뭐 시네마틱 같은 경우는 쉐이크 뭐 이런 것도 있겠고 그렇죠. 그리고 어떤 액션을 취해야 할지 이게 제일 중요해요. 제가 보니까 이게 액션샷에는 사실 어, 액션샷 같은 경우는 우리가 사실 채워놓을 곳이 많이 없거든요. 왜냐면 대략적인 뭐 내가 여기서 뛰어갖고 칼을 쓰고 뭐 360도 회전을 하고 이런 따다다닥 빠짐 꾸밈 없이 그 공간이 채워져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안에서 뭔가를 더 추가하는 게 힘들어요. 그 빠짐없이 있는 애니메이션을 잘 만드는 게 중요하지. 근데 이제 액팅 같은 경우 내가 뭐 연기를 해야 돼. 근데 뭐 난 걷지도 않고 뛰지도 않고 막 이러고 있는데 뭘 해야 돼. 그러면 사실 그 액션을 정하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그게 이제 저번에 말한 클리셰랑 그런 거를 이제 피하는 거가 정말 중요한 거고. 그래서 음, 이거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또 이제 짜는 법이 있는데, 그거는, 예, 다음 시간에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어떤 동선으로 여기서 말하는 거는 이제 카메라가 될 수도 있고 캐릭터가 될 수도 있고 보통 어 그리고 카메라 할 때 얘기를 안 했구나. 카메라 할 때 그 아이라인을 맞춰야 돼요. 아이라인. 그게 이제 카메라가 사람 눈으로 본다고 치면은 그 사람의 시점을 맞추는 거거든요. 근데 보통 이거는 개인 클립에 상관이 없겠구나. 사실 일할 때는 그런 걸 스토리보드에 아이라인을 잘 맞춰줘야 돼서 그럼 이제 어떤 캐릭터 뭐 이거는 단순하게 내가 마야를 무슨 캐릭터를 써야 되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캐릭터는 뭐 아무데나 쓰면 되고. 근데 이제 얘가 뭐 늙었냐 너무 슬프다. 얘가 어 얘가 여자냐 남자냐 이거 성차별인가? 얘가 괴물이냐 뭐 개 강아지냐
그러니까 뭐 사람인데 어떤 종류의 사람이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얘가 되게 성격을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뭐 덩치가 뚱 덩치가 나갔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게 그러니까 너무 뭐 이렇게 가르는 게 아니라 그 특성 있잖아요. 캐릭터 특성 그거를 이제 고르는 거지. 그치 역할. 예. 그래서 뭐 비하하거나 이런 건 절대 아닙니다. 아무튼 이제 그런 거를 세심하게 정하고 뭐 그래 뚱뚱하다로 합시다. 제가 뚱뚱하니까 이거는 괜찮겠지. 예를 들어서 뚱뚱한 남자 캐릭터가 있다고 쳐. 그러면 얘가 왜 뚱뚱할까? 이거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하는 거지. 애니메이션은 생각을 해야 돼요. 나는 내가 왜 뚱뚱한지 모르겠지만 이 캐릭터는 왜 뚱뚱할까라고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야. 이 캐릭터가 뭐 옛날 여자친구랑 헤어지고 엄청 먹었구나. 그래서 뚱뚱한 거야.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내면에 아픔이 있고 뭔가 우울하고 음식으로 뭔가를 달래고 그렇기 때문에 뚱뚱한 거야. 이런 식으로. 제가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저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튼 어 그래서 이제 왜 뚱뚱하냐? 그래서 뚱뚱하기 때문에 뭐 움직임 스타일도 정해야 되고 얘가 느리구나 뭐 출렁출렁하거나 뭐 약간 더디구나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캐릭터를 만들 수 있겠죠. 더디면은 얘 약간 멍청한 것 같은데 멍청한 면도 있고 백치미를 약간 넣어봐야겠다 이런 식으로 하나를 딱 빌드업하고 그 다음에 딱딱딱딱 추가적인 가지를 넣으면 어느샌가 그 캐릭터가 완성돼 있죠. 그리고 나중에 보이스 클립을 하실 때도 그 캐릭터랑 맞는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그런 캐릭터를 만들었어. 지금 뭐 그래 뭐 열이지만 뚱뚱한데 상처가 많고 뭐 멍청하지만 착한 아이 뭐 이런 애가 만들었다고 쳐요. 그럼 이제 이런 애가 할 만한 보이스 클립을 찾는 거죠. 뭐 그런 애가 뭐 갑자기 야 너 뭐 그런 식으로 하면 돼 뭐 이런 보이스를 내진 않을 거 아니에요. 뭐 성격이 있어도 막 야 이 바보야 약간 뭐 이런 식으로 하던가. 그래서 이제 그런 보이스 클립도 매치를 해야 되고 샷 클립하는 게 제가 보니까 샷을 만드는 것보다 오래 걸려요. 이게 어 샷 만드는 게 한 40%? 30%라고 치면 클립을 기획을 하면 한 60% 이런 것 같아서 정말 이게 가장 클립을 만드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저번 시간에 말한 기획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레퍼런스를 찍고 그런 건데 레퍼런스도 제가 저번에 준 링크를 얼마나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진짜 잘했어요 걔는 그 형이겠지? 아무튼 그리고 이제 캐릭터성 이거는 아까 말했던 거죠. 그 클립을 기획하면서 캐릭터성을 갖는 거고 그 샷이 재밌어야 돼. 샷이 쫀득하고 뭔가 그 말할 수가 없는 그 느낌이 있는 느낌적인 느낌이 딱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지 사실 딱 금방 나오거든. 사실 이게 데모릴이 나를 파는 거잖아요. 내 애니메이션 스킬을 보여주고 자 날 사가세요 이런 건데 이것도 이제 몇 가지 트릭이 딱 있는데 자 여기서 이제 딱 공개를 하겠습니다. 빠밤. 나 잠이 좀 깨는 것 같아. 나 5분 뒤면 출근인데. 끝나가서 이 트릭은 다음에 얘기하는 걸로 해드릴게요. 사실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 그냥 제가 생각하기에 이거 조금 더 사람들이 날 더 잘 사가게 하겠구나 하는 것 같다라는 거지 뭐 정답 아니. 좋은 클립 있으면 뭐 그런 트릭 필요 없습니다. 자 이것도 왜? 이거 잘 빨리 끝날 수 있겠다. 왜? 성별. 이거 직업도 중요해. 직업도 이 사람이 왜 이 직업을 갖게 됐냐? 이 직업적인 그 헤빗이 있거든요. 직업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직업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직업도 설정을 잘해야 된다. 그 직업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또 알아야 되고 왜 그 직업을 선택을 했는지
그리고 상황. 그 캐릭터가 연기를 하는 상황이 있을 거예요. 뭐 나는 이렇게 뭐 할 때 뭐 가란 말이야. 너 때문에 되는 게 하나도 없어. 뭐 이런 연기를 하면은 그 상황에서 그 캐릭터가 왜 그 말을 하는지를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이 여자한테 화가 나서 그런지 뭐 초콜릿을 안 사줘서 그런지 뭐 여행을 안 가줘서 그런지 뭐 커플링 안 해줘서 그런지 뭐 모르겠지만 그런 상황을 정해야 되는 거지. 그런 상황이 성별에서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직업적 성격에서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쵸? 그래서 캐릭터가 살아있어야 되는 거지. 속마음. 그리고 이제 이거는 어, 속마음 이거는 나중에 얘기를 할게요. 근데 이거는 우선은 학생분들한테 얘기하는데 기본적으로 뭐 사람이 내가 하는 얘기가 속마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바디랭귀지가 그거랑 안 맞아요. 이것도 사실 어려운 부분이라서 저도 그렇게 잘하진 않는데,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바디랭귀지만 한다고 칩시다. 보통 우리가 바디랭귀지는 우리가 말하는 거를 바디랭귀지로 많이 하잖아요. 근데 애니메이션을 그렇게 하면 이상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야, 나 집에 갈래. 뭐 이거를 하는데 야, 나 집에 갈래. 이렇게 하면은 이상한 거거든요. 근데 얘가 야, 나 집에 갈래. 라는 속마음이 뭐냐? 정말 집에 가고 싶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나 집에 갈래. 이거는 야, 나 너랑 있으면 짜증나니까 나 피곤하니까 집에 갈래. 이거예요. 그때 이제 받는 바디 제스처가 뭐 아, 야, 나 집에 갈래. 뭐 이런 거라던가 뭐 야, 나 집에 갈래. 뭐 이런 거라던가 그런 거지. 뭐그 립싱크가 가지고 있는 그 단어 그대로의 바디랭귀지는 사실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뭐 그래서 이게 약간 조금 어려워요. 뭐 그 어떤 립싱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야, 너 나한테 왜 그랬어? 뭐 이런 게 진짜 물어보는 게 아니잖아요. 야, 너 정말 나한테 왜 그랬니? 뭐 이렇게 물어보는 게 아니잖아요. 뭐 원망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어? 그런 그 속마음의 캐치를 잘해서 바디랭귀지를 플래닝 하는 게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공부가 정말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립싱크를 다 따다가 그 속마음의 무언가를 다시 한번 공부를 하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감정. 감정은 이제 이게 얼마냐는 아니죠.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감정,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감정. 내가 화가 나 있어. 무슨 화가 나 있어. 뭐 사랑해. 뭐 이런 거. 이런 게 이제 속마음과 연결이 돼서 어떤 얘기를 하는가. 근데 이게 그 이 속마음을 얘기하는 게 이제 영어로 서브 텍스트라고 하는데 이 부분을 정말 많이 노력하셔야 돼요. 끝났다. 우와. 그래서 이제 클립 기획하기는 이 정도로 얘기를 하면은 우선 에센스 하시는 분들한테는 충분히 도움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 나중에 어드밴스 가면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많이 다뤄보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그리고 질문사항 있으면은 질문 한번 받을게요. 연계 짝 내듯이 이런 질문이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 어, 딱 맞췄어. 왜냐면 수정 아니 이게 자기들끼리 질문하고 답하면 내가 할 말이 없는지. 그렇죠. 수정하기 간편하죠. 수정하기 간편하고 그리고 이제 사실 수정하기 간편한 것도 있고 저는 한국에서 샷 플래닝을 거의 안 해본 것 같아요. 안 해봐서 그러니까 뭐 TV 시리즈 같은 경우는 뭐 이것저것 이거 치고 저거 치기에 바빴고 애니메이션이나 피처 극장판 실사 영화 같은 경우는 사실 클라이언트 감독 의도대로 이것저것 수정을 해보는 게 많아서 자, 그리고 꼭두각시 같은 느낌이 FK인가요? 꼭두각시 같은 느낌은 IK입니다. 여기 이제 C이 연결돼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움직이시면 돼요. 그리고 FK 팔등선 정리하실 팔동선 키프레임
1프레임씩 줄 때가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FK로 보통 키를 깔끔하게 잘 잡고, 저는 이제 항상 그래프를 많이 보거든요. FK로 할 때는. 그러면은 보통 아크가 깔끔하게 잘 나와요. 근데 뭐 이렇게 진짜 뭐 이상할 때는 한 프레임씩 주기도 하는데, 저는 약간 미니멈 2프레임씩 주는 것 같아요. 한 프레임씩 거는 거의 안 주고, 스트레이트 어헤드로 작업하면 오래 걸리지 않나요? 샷마다 다른 것 같아요. 샷마다 다르고, 진블락 현상 리깅이, 진블락 현상 리깅이 문제인가요? 이건 뭐, 질문이 이해가 안 가요. 진블락 현상, 진블락 리깅이 문제인가요? 뭔 소리지? 진블락은 그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그 축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 축이 그쵸, 리깅 축으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죠. 이거는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오일러 방식을 사용하다 보면은, 왜냐면 얘가 얘에 소속돼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얘를 돌리면 이 밑에 것도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아니면 이제 아예 다른 이 회전 방식이 아니라 다른 종류의 회전 방식을 써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뭐, 예, 이거는 리거 잘못 아닙니다. 근데 이제 리거가 이거를 피하기 위해서 어 컨트롤러를 여러 개 만들어 놓으면 괜찮아요. 사실 제 그 뭐지, 드림웍스 거나 뭐 디즈니 이런 외주 같은 거 해보면은, 회사에서 일할 때 보면은 보통 손 같은 경우도 이제 컨트롤러가 여러 개 있어요. 같은 작용을 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거죠. 컨스트레인은 여기에 걸어라, 로테이션은 여기에 걸어라. 그러면 로테이션 해서 진블락이 날 경우에 그거 안 쓰고 그 다음에 있는 거 쓰면은 그 축은 그대로거든요. 예, 리깅 잘못 아니에요. 리깅 너무 묘하지 마요. 스트레이트 어헤드 작업하면 왜 수정이 쉽나요? 왜냐면 그게 스트레이트 어헤드 하면 처음, 중간, 전키, 앞키가 이미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정이 용이하죠. 근데 내가 처음과 맨 끝에 키만 있어. 이 중간 키를 내가 하나씩 다 생각을 해서 만들어 놔야기 때문에 더 어려운 거죠. 아, 오늘도 폭풍 같았군. 수고하셨습니다. 빠잉.